사람 사이에서 가장 많은 오해는 사실 큰 말다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순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믿었던 마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질 거라 여겼던 감정. 그 믿음은 때로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해가 아니라 거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성숙함이라 부르고 말을 아끼는 태도를 미덕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모든 침묵이 배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마음을 지키기보다는 상대를 혼자 남겨두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다룰 때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말하지 않음 속에 숨은 태도를 더 경계했습니다. 묵묵함이 언제 미덕이 되고 언제 오만이 되는지를 그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침묵이 이해가 아닌 오해가 되는 순간,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착각에 대해 정약용의 시선으로 조용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는 사람 사이의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관계에서 불필요한 소란을 경계했고 감정이 앞서 말을 넘치게 하는 상황을 늘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떠올리면 그는 말수가 적고 침착한 인물로 그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늘 같은 의미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가 아니면 내가 물러나는가? 말하지 않음이 상대를 배려하는 선택인지 아니면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서기 위한 편의인지 구분하려 했습니다. 이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태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경계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경험과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설명되지 않은 마음은 쉽게 오해로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침묵은 이해로 이어지기보다 각자의 추측을 키우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침묵이 쌓이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배려로 시작됩니다. 괜히 말 꺼내기 싫어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말을 미룹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말할 기회를 스스로 잃게 됩니다. 그때의 침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특히 조심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해지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긴장을 잃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긴장이 사라진 관계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무뎌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무뎌진 관계에서는 작은 오해도 오래 쌓여갑니다. 그는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혼자 생각하는 방향으로 굳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상대에게 확인하지 않은 생각은 확신이 되고 확신은 판단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판단은 말 한마디로 풀기 어려운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정약용은 말하지 않음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라면 그 침묵은 언젠가 말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침묵, 설명할 의지조차 사라진 침묵은 이미 관계를 떠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관계를 시험대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는 침묵 앞에서 늘 망설였습니다. 이 망설임이야말로
침묵을 오만으로 만들지 않는 마지막 장치라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는 과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오해가 대부분 큰 말다툼에서 시작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지나간 순간들, 말이 없었던 시간들에서 오해는 조용히 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묵은 종종 이해로 오해됩니다.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동의나 수용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에서 관계가 쉽게 기울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데 사람들은 각자 편한 쪽으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묵이 만들어내는 비대칭을 경계했습니다. 한쪽은 이미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정리했지만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머무는 상태. 이 차이가 쌓이면 같은 관계 안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느 순간 말로는 메우기 어려운 간극이 됩니다. 정약용은 침묵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채 상황을 흘려보내고 이후 생긴 오해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하는 태도는 관계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선택에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이것을 조용한 회피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반복되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서운함이 있지만 말하지 않고, 불편함이 있지만 넘기고, 기대가 어긋났지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관계가 어색해지면 그제야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말할 언어가 사라진 뒤입니다. 정약용은 침묵이 길어질수록 말의 자리는 점점 좁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문장으로 충분했을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설명해야 할 이유가 되고 결국에는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는 이 과정을 관계가 늙어가는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침묵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기준이 분명히 공유되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인지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신뢰가 쌓여 있을 때만 침묵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없다면 침묵은 이해가 아니라 방치에 가깝습니다. 정약용은 침묵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묵이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관계를 가볍게 하는지 아니면 더 무겁게 만드는지 그 판단 없이 선택되는 침묵은 결국 오해를 키운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침묵은 마음의 깊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침묵이 보여주는 것은 관계를 대하는 태도뿐이다. 정약용은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에 대해 오래 고민했습니다. 조선의 지식인 사회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미덕이 언제나 옳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숨기는 것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절제일 수 있지만 아예 드러낼 생각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관계를 향한 책임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의 유무가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였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음을 성숙함으로 포장하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스스로를 단단한 사람이라 여기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순간 그 단단함은
다른 사람을 향한 무관심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조용한 오만이라 불렀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이해받고 싶은 마음과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면 이해시킬 책임도 함께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해받기를 바라는 태도는 관계에 과한 기대를 씌우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가까우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오해를 낳습니다. 친밀함은 침묵의 면허가 아니라 말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정약용은 말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말을 해야 할 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감정을 설명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관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지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순간만큼은 침묵으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침묵은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나를 숨겨주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침묵이 정리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드러내는 일을 약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 뒤에 숨는 태도가 관계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계속 이어갈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미덕은 관계를 향한 책임과 함께할 때만 미덕이 된다. 정약용은 침묵이 오래 지속될 때 관계의 공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흘러가던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는 불편한 정적이 됩니다. 그 정적은 말로 설명되지 않지만 관계 속에서 분명히 감지됩니다. 그는 침묵이 관계를 잠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갈등이 커지기 전에 숨을 고르게 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침묵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끝나는 지점이 정해지지 않을 때 관계는 방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침묵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로 관계를 채우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나누지 않은 마음은 상상으로 대체되고 상상은 쉽게 오해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점점 실제 인물이 아니라 내 마음속 이미지가 됩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관계가 점점 비대칭적으로 기울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한쪽은 이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 불균형은 결국 관계의 무게를 한 사람에게만 실어놓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침묵을 정리되지 않은 관계의 신호로 보았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아직 다루지 않았다는 뜻에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다루어야 할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는 침묵이 관계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때로는 관계를 마비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은 드러나지 않지만 동시에 해결의 길도 함께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침묵을 끝낼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큰 말이나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관계를 놓지 않겠다는 신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길어진 침묵보다 관계를 덜 상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침묵을 깨는 일을 용기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지만 그 편안함이 관계를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말로만 유지되지는 않지만 말없이 유지되지도 않는다. 정약용은 말하지 않음이 언제부터 미덕이 아니라 회피가 되는지를 분명히 구분하려 했습니다. 그는 침묵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침묵의 이유였습니다. 말할 수 없음과 말하지 않음을 그는 전혀 다른 태도로 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음은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직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말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때입니다. 이 침묵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말하지 않음은 이미 말할 수 있지만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선택된 침묵입니다. 이 침묵에는 회피가 섞여 있습니다. 정약용은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미덕으로 포장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라 믿고 설명하지 않는 태도를 기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숨기는 것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반면 마음을 숨긴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때 상대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정약용은 침묵이 길어질수록 관계 속 책임이 흐려진다고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음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주인을 없애버립니다. 누구도 문제를 꺼내지 않으니 누구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평온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그는 특히 묵묵함을 조심해야 할 태도로 보았습니다. 묵묵함은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판단을 끝낸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생각은 굳어 있고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경계한 묵묵함의 오만입니다. 묵묵함은 자신을 지키는 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움직일 여지를 없애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서게 되고 그 자리는 편하지만 고립되기 쉽습니다. 정약용은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말이 아니라 열려있는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괜찮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려는 방향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침묵을 선택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관계를 살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숨기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 때 침묵은 다시 미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오래 남는 오해는 말다툼이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다툼은 시간이 지나면 장면으로 남지만 침묵은 이유 없는 거리로 남습니다. 왜 멀어졌는지 알 수 없기에 그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런 기대가 관계를 가장 쉽게 무너뜨린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은 전해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물에 비유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맑아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고이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 관계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감정이 정체되고 오해가 쌓입니다. 이때 관계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유지하는 힘을 배려보다 책임에 더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배려는 마음의 문제지만 책임은 행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음은 배려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책임을 미루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의 말은 자신의 감정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에게 길을 내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어디까지는 가능하고 어디부터는 힘든지를 말해주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 추측해야 합니다. 추측은 이해가 아니라 부담으로 남습니다. 정약용은 완벽하게 정리된 말만이 옳은 말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미완성의 말이 관계를 살리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가 안 됐지만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런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관계가 멈추지 않게 합니다. 침묵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침묵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한쪽만 애쓰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말하는 사람만 계속 말을 꺼내고 침묵하는 사람은 판단을 유보한 채 자리를 지킵니다. 이때 관계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기울어집니다. 정약용은 관계가 기울어질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피로라고 보았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정이 쌓이면 결국 말하려는 의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 순간 관계는 끝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침묵으로 품위를 지킬 수는 있지만 침묵으로 관계를 책임질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말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말조차 나오지 않는 관계는 더 큰 결핍을 남깁니다.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다치지 않았다는 신호만은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침묵과 회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관계는 이해로 깊어지기보다 오해를 정리하면서 이어집니다. 그 오해를 정리하는 첫 번째 움직임이 바로 말입니다. 서툴고 조심스러운 말일지라도 그 말은 관계를 다시 흐르게 합니다. 정약용이 경계한 것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옳은 자리에 서 있으려는 태도였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음을 선택하기 전 항상 이 기준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침묵이 관계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 안전한 자리에 두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질 때 침묵은 다시 사람을 향한 태도가 됩니다. 정약용이 경계한 것은 말이 많음이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는 충분히 전하고 있다고 믿는 태도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종종 설명을 생략한 책임, 그리고 이해받고 싶다는 욕심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침묵은 언제나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관계를 향한 닫힘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품위가 아니라 회피가 됩니다. 상대를 생각하지 않은 고요는 결국 혼자만의 평온에 머물 뿐입니다. 관계는 완전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아직 열려 있다는 신호를 필요로 합니다. 서툰 말 한마디, 조심스러운 표현 하나가 오랫동안 멈춰 있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하지 않았기에 더 멀어졌던 장면이 떠오른다면
그 기억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침묵이 오해가 되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이미 한 걸음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은 늘 부족하지만 침묵보다 더 솔직할 때가 많습니다. 정약용이 바라본 인간관계는 바로 그 솔직함을 회복하는 일에 가까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